근데 또 이제 또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통일교인데 권성동 의원은 이제 구속이 됐고 지금 또 다른 이름이 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통일교의 5개 지구장들, 그러니까 한 지역 지구장들인 것 같아요. 지구장들이 지난 20대 대선,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붙었던 그 대선 무렵에 한학자 씨한테 서신 보고를 보내면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당시에 김정재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서 무슨 한일 해저 터널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후원금을 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통일교가 전국의 권역을 5개 교구로 네. 나누되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까지. 그러니까 경북이 그중에 하나인 건데 근데 거기 도합 합쳐서 5개 지구에 2억 1천만 원을 그 5개 지구 그 시도당, 국민의힘 시도당에 뭐 건넸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하나로 이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던 김정재 의원 후원 이 얘기가 이제 어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4군데도 나올 거예요. 액수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뭐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니까 개인 후원금을 한 건지 뭐 그 당에 또 뭐 한 건지 이런 그 세부적인 게 좀 밝혀져야 되고 뭔가 이제 사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법의 무슨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예. 이게 뭐 이제 후원금 하면 막상 떠오르는 게 이제 정치자금법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 좀 지금 나온 보도만 갖고는 쉽게 판단하기가 뭐 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현직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일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젊은 태양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김정재 다음은 누구?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마 좀 내부에서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5, 4, 20에서 2억에다가 경북만 1천만 원을 더해서 5천만 원이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모호한 게 기사만 보고는 판단을 못하는 게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직접 현금을 이렇게 김정재 의원한테 건넸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니면 계좌로 입금을 한 건지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후원금이 500만 원까지 개인은 할 수 있잖아요. 10명이 나눠서 낸 건지. 그리고 이게 이제 단체는 못하고 개인은 500만 원까지 하는데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쪼개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지시를 받아가지고 단체가 여러 명의 쪼개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쪼개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현금으로 만약에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정치자금법 후원금으로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인마이 포켓을 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데 썼는지 뭐 이런 것과 다 모호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로 지금 추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지구당이 아니라 뭐죠? 그 지구에 5개 지구에 어떻게 이게 돈이 배분돼서 어떻게 갔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김정재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은 그 사람들 하나씩 추적해야 되는. 제가 보기엔 김건희 특검은 앞으로 5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지금 뭐 계속 나온다 지금.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네. 압수수색을 했을 때 11만 명이 나온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이 11만 명이 적당한 숫자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120만 명 중에 10% 유권자 중에 10%가 우리 당원이니까 120만 명 통일교인 중에 10%는 우리 당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적절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냐 뭐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약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네. 이제 정당법상의 강요로 인한 입당은 정당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통일교 신자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강요에 의한 입당이니까 이게 정당법 위반이 되는데 저는 뭐 디테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요. 거기 국민의힘 당원 관리 그 당원 명부 관리하는 그 DB 거기 가갖고 통일교 120만 명과 국민의힘 500만 명을 대조를 해보니까 거기 겹치는 게 11만 명이다 그러잖아요. 그 방법론이 조금 서툴러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책임당원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이 몇 명인가 11만 명 중 추려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와 통일교 120만 명도요. 이거 한 서너 배 뻥튀기 된 거예요. 통일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일교 신자가 한국에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인데 일본이 오히려 60만 명으로 2배가 많아요. 근데 2008년
그 18대 총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지만 그때 통일교가 정당을 만들었어요. 평화통일가정연합인가? 아, 네. 예, 그래가지고 245개 전 지역구에다 후보를 냈습니다. 전 지역구에다 후보를 냈는데 그 245개 지역구에서 통일교 후보들이 받은 표수를 다 합치니까 30몇만 표예요. 전국을 다 해도 네. 2008년에 2008년에 그 이후 뭐 특별히 교세가 늘어났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11만 명 중에 이제 핵심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가 앞으로 큰 이게 그냥 찻잔성의 태풍이 될지 국민의힘을 그냥 정말 휩쓸지. 휩쓸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제 기적의 계산법이거든요. 이게. 맞는 수치가 제가 보기에는 언급된 맞는 수치가 하나도 없는 게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당원이 500만 명, 뭐 450만 명, 500만 명 되잖아요. 여기에 제가 진짜 찾아보면은 사망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의 당원의 숫자는 민주당은 권리당원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중심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70에서 80만 명입니다. 좀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74만 명 정도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는 이 정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완전 허수다. 500만 명은.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노동당 다음에 당원이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좀 뻥튀기 좀 하지 말자. 그리고 작년에 한국리서치에서 종교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성인 이제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5%가 종교가 없다라고 했고 22%가 개신교, 17%가 불교, 12%가 천주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1,200만 명입니다. 통일교가 120만 명이라고요. 대한민국에 이 많은 개신교가 1,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고 30만 명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교세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11만 명도 이게 옛날부터 가입했던 사람들이 다 중복돼서 나와서 저는 실질적으로 뭐 많으면 한 3, 4만 명 정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투표율을 계산해 보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45%였고요. 그래서 40만 명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그중에서 10%가 통일교다? 그럼 이거는 당락을 한 5%포인트는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통 일은 아니다. 그쵸. 어쨌든 근데 수치가 맞는 거는 송원석 대표가 얘기한 단 한 개도 없다. 예. 이걸 좀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제가 데이터 전문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율과 확률을 섞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550만 명이 당원일 수 있는데 그건 비율이고 통일교인 중에서 10%가 당원인 거는 확률이어서 그걸 두 개를 섞어서 쓰신 것 같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래 기재부 차관 출신이신데 네. 이걸 뉴욕대 경제학 석사예요, 그분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박정아 의원이 이제 우리 라디오에서 정치적 방어를 장도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통일교 등과 연계된 조직적 입당이 있다면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연계된 당원들을 출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일 우리가 뭐 통일교만 관련이 있는 줄 아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신천지 얘기도 하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하고 다니는 게 저는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로서는 힘들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이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 통과 의례라고 보는데 정풍 운동을 해서 이렇게 정교 유착 지금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신천지 의혹도 있고 정광훈 씨 교회 뭐 그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게 뭐 외부 수사기관에 의해서 뭐 강제적으로 까발려지기보다는 내부 정풍 운동을 통해서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보수 정당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 이게 신천지 쪽은요 옛날에 기사 이렇게 찾아보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뭐 당원이 10,000명이 들어갔네, 신도가 10,000명이 들어갔네, 몇만 명이 들어갔네 이런 기사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진짜로 이번 뭐 수사는 수사대로 이제 하고 진짜 건강을 되찾으려면은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보도 나왔지만은 2003년 그 김기현 대표 그 당선될 때 건진 쪽에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다 연락이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도와줘. 통일교 좀 동원해달라고. 거기서 익명으로 처리했는데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에 땡땡땡은 이기적이라서 안 되고 뭐 땡땡땡은 윤심이 떠나갔고 저는 대충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네. 파다하게 뭐 홍준표 시장이라고 모르고 다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당이 휘둘리면은 당이 어떻게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예. 네, 이제 어쨌든 한학자 참 어머니라고 불리는 한학자 씨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국민의힘 잘 알이시죠? 김영남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학자 촌재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배신감이 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좀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얘기했는데 통일교 측 입장문을 보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이게 왜 톤이 다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속되면은 영장이 발부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초기에 이제 구속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수사에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한학자 총재는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이제 구속은 기정사실이에요. 네. 돌이킬 수 없는. 그러면 여기서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 바보예요. 그쵸. 그건 또 인간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고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통일교가 가진 게 워낙 많아요. 그다음에 그 한학자 총재가 또 자식들과의 어떤 이렇게 분쟁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빨리 좀 탈출하고 싶을 거예요. 예, 일반 구속된 사람 이상으로 그 욕구가 강하다 보면은 우리 뭐 공식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플리바게닝 같은 게 김건희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의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형량을 줄이거나 뭐 하는 식의 그런 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김건희 특검도요 그런 걸 은근히 노리고 그 정원주 비서실장 2명을 동시에 영장을 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줄줄이 이름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가지고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주목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정원주 비서실장,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이 같은 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여기는 풀려났어요. 네. 네, 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원주가 이미 특검에 협조하고 있다. 그러다 뭐 특검은 이제 반발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미 다 불고 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정원주 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여기가 이제 3인자로 보통 얘기가 되고 정원주가 2인자 한학자가 1인자인데 정원주는 나는 나를 거치지 않고 윤영호가 한학자한테 직접 보고했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어쨌든 내부에서는 통일교 내부에서 뭐가 됐든 배신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원주가 막 이제 협조할 가능성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학자 총재도 지금 복잡한 게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 등을 포함해서 비싼 사람들 데려다가 쓴 이유가 이제 3단계를 이제 관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수사를 피한다. 두 번째는 구속을 피한다. 세 번째는 실형을 피한다. 이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물 건너 갔어요. 그러면 이제 실형을 피하고 6개월 뒤에 재판 안에 이제 끝나면은 풀려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고 통일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은 한학자 총재가 지금은 어쨌든 참 어머니의 지위가 있지만은 구속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호시탐탐 노리는 그죠. 뭐 아들들도 그렇죠.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소위 말해서 배신자가 나와서 한학자 총재를 얽어매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에. 국민의힘은 아마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이제 정풍운동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에는 또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한다고 대한문 앞에서 네. 그래서 뭐 당협별로 몇 명씩 동원을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대구 집회 생각을 하면은 뭐
대선 불복 얘기도 나오고 뭐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조금 얘기들이 강하게 나와서 이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안 되죠. 그 오늘 중앙일보하고 그 노컷뉴스에 동대구 집회 지난 일요일 하고 나서 내부에서 장외투쟁 회의론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흔히 장동혁 그 체제를 황교안 시즌 2라고들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동대구 집회 끝나고 나서 황교안 때보다도 못하다. 아, 어떤 면에서 못하나? 왜냐하면 그때 황교안 때는 조국 사태라고 하는 대중적 분노를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외적 요인이 있어서 그해 10월 뭐 1일, 3일, 9일 뭐 광화문에서 연달아 집회할 때 정말 구름대 인파가 몰렸거든요. 구름대 인파가 몰렸어요. 그때는 요번처럼 막 동원해서 그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도 많고. 근데 그렇게 그 광화문 구름대 인파에 취해 있고 이게 뭔가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4월 총선에서 폭망했잖아요. 그때도 이랬는데 지금 요번에 모인 거 보니까 저 지난 2월인가요? 세이브 코리아가 한 거에 반에 뭐 많이 안 모였죠. 한 3분의 1 수준 기껏 모인 게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거 갖고 뭐가 되겠느냐. 예, 그런 얘기가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그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뭐 이렇게 있었던 그 대구 시민들 네. 뭐 시선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차가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은 그런 눈치는 되게 빠르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번 주 일요일 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칼이 칼집에 들어있을 때 쓸 것처럼 말 것처럼 이게 좀 폼나는데 한번 꺼내버리면 다시 넣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 집회 정도로 뭐 더 이상 지탱해 나갈 그 동력 자체를 확보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냥 출구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서울 집회 끝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10월 달에 저거 국정감사해야 되잖아요. 국정감사 하는데 밖에 야당이 제 돋보여야 되는 시간인데 의원들 다 끌고 나가가지고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대로 못하면은 또 얼마나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받으니까 어차피 9월까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많아야 2번 하고 이제 더 할 수도 없다.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 추석이고 국감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번 주가 거의 그냥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근데 좀 매끄럽게 빠져나오는 출구 전략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봐요.